안녕하세요. 유혈비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건원장입니다. 전립선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초음파에서 전립선이 크다 또는 PSA라고 하는 암수치가 높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이유 말고도 내가 느끼는 그런 자각 증상을 가지고도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초음파라든가 PSA 소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내가 전립선을 느끼는 그 증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증상들 중에 어떠한 증상들은 이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되고 이 정도부터는 꼭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립선에 대해서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증상 점수표라고 IPSS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합니다. 한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각 항목마다 0점부터 5점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가장 심하면 35점 이런 게 있는데요. 보면 다 그 7가지 항목을 불편해하는 건 맞긴 하는데 제가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먼저 잔뇨감을 얘기를 드리면 전립선이 안 좋아지면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소변이 남고 그 남는 것을 잔뇨감으로써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도 또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걸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건 저희가 볼 게 잔뇨가 남는지 안 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잔뇨가 남지 않고 단순히 간만 있는 거 가지고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거나 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은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감이 있어서 또 소변을 봤더니 또 그때도 많이 나와. 그거는 진짜 처음에 완벽하게 비워지지 못한 게 맞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반드시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고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느낌만 그렇고 막상 가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도 될 수는 있어요. 세뇨라고 해서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거, 양뇨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건 소변이 내려가는 이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커지면서 안이 좀 좁아집니다. 그럼 이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으면 누구나 약간씩 좁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약해졌다라고 해서 저희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변 보는 속도를 ml/s로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30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 중에 30ml/s 정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한 20ml/s 정도만 나와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긴 한데 20 미만으로 내려가서 10 정도까지 나오면 정말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가 10인지 20인지 30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약해진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컨디션 좋을 때는 정상이랑 큰 차이 안 나고 컨디션 나쁠 때는 좀 차이가 나. 이 정도 가지고는 물론 한번 와서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꼭 병원에 와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정말 진짜 계속 나쁜 것 같아. 이런 경우는 꼭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기준 가지고 계시면 세뇨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뇨라고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소변을 깨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증상 갖고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나 밤에 계속 깨서 왔어. 밤에 좀 안 깨게 해줘.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야간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사실 야간뇨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립선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요. 또 나이가 드시다 보면 약간 좀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때문에도 자주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야간뇨가 있으신데 잘 봤더니 갈 때마다 소변을 많이 보더라. 이 경우는 보통 물을 많이 먹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전립선 말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내가 그러고 보니까 잠이 안 와서 화장실을 가는 거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깨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있으셔도 전립선 말고 다른 원인이니까 이런 경우는 전립선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빈뇨인데 빈뇨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죠. 보통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하루에 몇 번을 소변 보내는 게 정상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단순히 횟수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5번에서 8번은 저희가 정상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 단순 횟수로 얘기할 때도 꼭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300 정도를 저희가 정상적인 방광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 정도씩 10번을 소변을 보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150씩 5번을 보는 사람, 5번하고 10번이라고 보면은 5번이 정상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300을 10번 보시는 분이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빈뇨라고 하는 게 내가 물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가는 건 즉 정상입니다. 그런데 방광 크기가 좀 작고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서 적은 양의 소변도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문제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을 적게 가도 내가 갈 때마다 소변량이 많지 않으시면 그건 문제니까요. 내가 빈뇨를 가지고 병원에 오시려고 생각을 할 때도 갈 때마다 항상 많은 소변을 보더라. 이런 경우는 일단 수분량을 줄여보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고요. 수분량을 줄여서 괜찮으면 굳이 병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정말 적은 양의 소변을 계속 자주 가는 경우는 꼭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